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을축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은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쪽에 한 왕새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을간, 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지만 음목이 되죠. 음목이면서 을목은 양유목과 같다, 화초와 같다,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리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했지만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게 된다라고 봤는데 이런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 되겠죠. 엄청 추운 그런 동절이면서 만물이 땡땡땡땡 얼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난초를 화분에 심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걸 바깥에 영하 10도, 20도
밀도 떨어진 바깥에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0만 원짜리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걸의 을목도 해월 자월과 마찬가지로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은 해자축월이 숙명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을목이 태어났는데 사주 나머지 글자들이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이 을목은 얼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도 병화를 보고 봐서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고 을목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축중 개수가 암장된 개수가 있긴 하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을목 자체가 그렇게 세력이 왕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축월의 병화도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어떻다? 일간 을목도 묘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병화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일간도 튼튼해지고 조우할 수 있는 병화도 튼튼해진다. 물론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중요한 건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개수라든가 특히나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어떨까요? 수가 왕한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기가 더욱 강해진다. 해자축월의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래도 뭐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화가 그만큼 세력을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해자축월에 어떤 분들 질문할 때 화가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동절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 5, 묘, 여름 같은 경우에 수가 그러면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 5, 묘, 여름에 수가 필요할 때는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축월의 개수가 투출할 수도 있고 축월의 임수도 천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수가 얼지 않도록 화의 세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은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목, 향, 양이라고 해서 겨울의 나무는 어떻다? 따뜻한 봄을 양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운은 어디까지나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수월의 을목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전반적으로 목화가 세력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목화운이 아니라 반대로 금수운으로 행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축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기인 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많은 사주를 보심으로 인해서 임상을 통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리하면 축월의 을목은 역시나 뿌리 있는 병화를 얻고 일간 자체도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의 을목,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은 양목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음목이 되면서 월지에 있는 축토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죠. 음토가 됩니다. 음토. 그래서 뭐 지지로는 진술, 축, 미토가 있는데, 이때 앞에 두 개는 양토, 진토
진토, 축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진토, 술토는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뭐예요?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일간인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한다고 해서 악극자, 내가 극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재성이라고 부른다.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은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고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하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악극자 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와 편제. 어차피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인기, 남자한테는 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한테는 재성은 관성을 생겨주는 그런, 즉 나의 남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근본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재성이라는 것은 재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정제는 바른 월급 같은 개념, 이자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물, 뭐 일확천금과 같은 그런 재물. 그래서 제가 로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격인 사람들, 재성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어떤 소주감을 많이 하는데, 정제격인 사람들은 조금은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측면.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바르게 산다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염전무, 짭짤하죠. 염전무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게 편제격인 사람들은 호탕하고 호방하고 돈을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나 편제격이나 전제격이나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절대 돈 쓰지 않습니다. 허투루 돈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격인 사람들이다. 특히 편제격인 사람들은 뭐냐, 기분파인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돈을 많이 기분이 좋으면 돈을 많이 펑펑 쓰지만은 이상하다, 느낌 안 좋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럼 절대 재물 같은 거 쓰죠. 이제 겉으로 들어는 많이 되겠죠. 나 뭣도 있고 땅이 얼마 있고, 그런데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물은 재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음양의 조화가 맞죠.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간목이 미월이라든가 간목이 축월 같은 거 태어나면 양대 음이 되니까 이건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가 정제격이죠. 축월이라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이 되죠.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오늘은 편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축월은 토가 왕한 반면에 일간 목은 약하죠. 신약, 제왕한 사죠. 다른 말로 제다신 약하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제다신 신약 제왕은 좋다는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재성은 왕한데 내가 약해서 그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 밥그릇 얘기했죠. 밥그릇,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다신약은 물은 많은데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다. 물이 재물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 많은 재물을 내가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괜히 재물에 대한 욕심만 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명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제다신약인 그런 틀들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 신금이 들어가 있고 기토가 들어가 있죠. 개수를 초기라고 해요. 초기, 여기라고도 하고, 신금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이 축토의 본기 또는 정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축 중에 있는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개수는 편인이죠. 그러면 이거는 편인격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축 중에 있는 신금, 얘는 뭐예요? 편관이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죠. 칠살격으로 볼 수 있는데, 제살이 왕한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제살, 태왕한 구조, 기토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편제격이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막 투출할 때가 있어요. 개수 신금이 투출할 수도 있고, 신금 기토가 투출할 수 있고, 개수 기토가 투출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수 신금 기토가 모두 투출할 수 있는데, 순서는 본기, 중기,
여기 초기 순이다. 예를 들어서 개수신금이 같이 투출했다. 그러면 중기가 우선하는 거고요. 신금기토가 같이 투출했다. 당연히 기토가 우선하는 것이고, 개수기토면 당연히 기토가 우선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두 투출을 했다. 당연히 기토가 우선한다. 근데 개수신금 기토가 다 투출하면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단 일간 을목이 세력을 얻어야 된다. 재다 신약, 신약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고,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 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춥다는 얘기죠. 한기가 극심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뭐 기껏 내려가봤자 요즘은, 옛날에 엄청 추웠는데 요즘 많이 내려가면 한 15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데, 인터넷 보면은 사람이 사는 최고 추운 지역이 몇 도? 그렇죠.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데서 절대 못 삽니다. 더운 것도 못 참는데 추운 거는, 요즘 나이 들면 있잖아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축월은 화가 먼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을목,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추우면 웅크려 들게 되고요. 따뜻하면 길을 갖다가 바짝 이렇게 펼 수 있겠죠. 추우면 웅크려 드니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꽃을 피우기 어렵겠죠. 땅도 얼죠. 그래서 화가 있어야지만 땅도 녹고, 땅이 녹아야 물도 녹고, 물이 녹아야 목을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단 축월의 을목도 약하죠. 화도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뭐 인사, 오 등에 뿌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을목 자체도 신왕하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묘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으면 그냥 편제격으로 보면 되겠지만은,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되죠. 인격.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월간에는 어차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다른 천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신금이 더 우선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편관격에 이거 제살이 태양한데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거는 살인상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묘시가 될 수도 있겠죠. 기묘시가 되게 되면 원한적인 편제격이 되겠죠. 단 묘에 을목이 뿌리를 두고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 두 개가 기토 편제를 갖다가 군비쟁지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격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거고, 생시를 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지의 묘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축월의 을목이 해서 제다 신약 또는 신약 제왕한 국세가 되어 있다.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수가 되겠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개수는 목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묘에 통근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죠. 단 중요한 건 화가 있어야지만 물이 녹고, 화가 있어야지만 목도 따뜻해지고, 화가 있어야지만 토도 따뜻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일제 해수를 봤습니다. 물론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자 쪽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성이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자수를 보지 않았다, 이거는 해수 있고 준 방합이라 하더라도 이건 수가 왕한 겁니다. 해수를 봤기 때문에 개수가 축해에 뿌리를 두죠. 그러면 해자축 수왕절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더욱 심해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될까요? 이 국세는 당연히 화를 생시해서 보는 것이 가장 급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병자시가 있습니다. 자, 병자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은 토왕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수, 자수 이렇게 갖추게 되면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했다는, 모두 갖추, 그러니까 모두 구에다가
전자가 되죠. 모두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해자축을 모두 갖춘 경우가 되죠. 그럼 수가 왕해진다는 얘기예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완전 아까 말했던 제가 이거는 영하 72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하 한 50도까지 떨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화를 받기 때문에 화가 그래도 조금은 조우할 수 있다. 남극 대륙도요. 겨울에는 뭐 엄청난 기간 동안 밤이 지속되지만 그래도 남극 대륙도 해가 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남극 대륙도 봄이라고 합니다. 여름이라고도 하고 뭐 남극 대륙이 봄, 여름이 돼봤자 얼마나 따뜻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영하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는 좋은 거지만 원국 자체에서 뭐예요? 병화가 뿌리가 약하죠.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화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목화운.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금수운이죠. 그래도 금수운이라도 병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향지차다. 왜냐하면 대운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운도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운은 큰 틀의 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세운은 그때 한 해의 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췄는데 대운은 안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운이 갑인년, 그다음 정묘, 무진, 기사년, 그 다음에 병오년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국의 병화가 약하다 하더라도 세운에서 병화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자가 오면은 이때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시가 남녀 불문하고 좋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욱 좋겠고 남자라도 뭐 말년운은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갑자시는 남녀 불문 좋을 것이지만 여자가 월등히 좋은 거고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같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더라도 술의 병화는 통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기도 되지만 통근도 가능하죠. 이왕이면 남자가 병화를 얻으려면 병자보다는 병술시를 얻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가 많아질 때는 토로서 그 수를 제방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자시는 여자, 병술시는 남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해합목이 됩니다. 인중병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뭐 병자 병술시에 비해서는 썩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생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진시 또는 신사시, 경진시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금 약할까요? 세력이 있을까요? 경금은 축이 묘지이지만 통근할 수 있고요. 진토의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 을목하고 경금하고 합하려고 하는데 을목이 경금하고 합하면은 을목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덩어리가 뭐예요? 그쵸? 을목을 짓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남자가 경진시에 태어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단코 좋을 일이 없을 것이고, 신사시를 말씀드렸죠. 축중신금이 투출을 하게 되고, 기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칠살격, 제사리 왕한사주의 개수로서 통관상생하는 구조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사화를 얻었는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사에 충 되다 보면 해수도 박살, 더더군다나 개수는 사화는 깨박살 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신사시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갑신 을료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있어서 뭐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가 아니라 화가 없어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갑신시가 되게 되면은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 누군가 물어볼 것 같아요. 이모씨는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거는요, 축월에 개수가 투출 한기 가중되죠. 이거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5화를 봐도 따뜻하게 한다 하더라도 임계수 투출을 하게 되면 한기 극심이죠. 한기가 뭐가 돼요? 너무 춥다, 극심해진다. 을목이 힘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 축월이라 하더라도 저게 해수까지 있으면 수가 약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을목은 뭐에 수다 복부가 될 수 있다. 제가 웬만해서 말을 안 하는 사주는 뭐 제가 깜빡 잊고 좋은 생시였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말 안 하는 사주는 굳이 내가 이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